어머, 요즘 왜 이렇게 달라 보이세요? 야. 어디 가서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달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이 말 어르신들 귀에 익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조금만 밝아져도 피부가 조금만 편안해 보여도 주변에서 바로 묻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고급 스파 다니시나 봐요 하고 어떤 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복권이라도 되셨어요? 하고요. 웃으면서 넘기지만 마음 한켠이 찡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나 자신을 조금 더 잘 챙겼을 뿐인데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잘못 쓰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며칠치 장보기 값과 맞먹는 비싼 크림을 사놓고 아까워서 제대로 못 바르는 분도 계시고 자식이나 며느리가 선물해준 고급 화장품을 귀하게 모셔두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열심히 바르는데도 왜 이렇게 건조하지, 왜 주름은 그대로지 하면서 결국 나이 탓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대, 60대, 70대 피부가 20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살아있어 보이게, 부드러워 보이게, 정돈돼 보이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젊어 보이네라고 말할 때 사실 얼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촉촉함, 편안함, 그리고 얼굴선이 깔끔해 보이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지갑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서 피부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원리를 알고 순서를 지키고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어려운 의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는 느낌,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고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빛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도 안 맞네 하면서 또 다른 제품을 사게 되고 돈은 쓰는데 피부는 그대로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는 더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씻는 것, 너무 문지르는 것, 여러 제품을 겹겹이 바르는 것을 줄이는 게 오히려 피부를 살립니다. 피부도 사람처럼 과하면 힘들어합니다. 적당히 해야 편안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수분을 채우고 그 다음 덮어준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함을 놓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보고 계십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두꺼운 크림만 바르면 속은 마른 채 겉만 번들거립니다. 반대로 수분만 채우고 덮어주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부터는 단계별로 아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한 사용법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자극에 약한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피부 관리는 잘못하면 효과 없음이 아니라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다음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아주 저렴한 물건 하나를 이야기할 겁니다. 원래 용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 방법을 제대로 알면 수분 채우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원장님, 저는 끈적거리는 게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얼굴이 끈적하면 잠도 불편하고 베개에 달라붙는 느낌도 싫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길을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촉촉함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그리고 최대한 가볍고 산뜻한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수분을 채우고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는 단순히 이걸 바르세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편안해 보이고 어떤 분은 유난히 지쳐 보이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매일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피부를 돌본다는 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보통은 처음 몇 분 듣고 꺼버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건 아직 나 자신을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수분 채우기, 덮어주기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몇 초밖에 안 걸리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 기억나시죠? 수분을 채우고 그 다음 덮어준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도 막상 실천에서는 헷갈려 하십니다. 수분이 뭐고 덮는 게 뭐냐부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 원리를 가장 쉬운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가을에 바짝 마른 논바닥이나 화분 흙 보신 적 있으시죠? 물이 다 빠져나가면 흙이 갈라지고 딱딱해지고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집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에서 물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에 뭘 발라도 속은 계속 마른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른 흙에 바로 비닐부터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은 여전히 마른데 겉만 막아놓은 꼴이 됩니다. 반대로 물만 붓고 비닐을 안 덮으면요? 금방 증발해서 다시 마릅니다. 피부도 정확히 이 두 경우 중 하나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도망가지 않게 덮어주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수분을 직접 채워주는 단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단계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안 후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마릅니다. 수건으로 얼굴 닦고 옷 갈아입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피부 표면의 수분은 이미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면 크림은 덮는 역할만 할 뿐 안에 채울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를 땐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당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 피부가 깨끗해진 느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세안 후 뽀드득하고 당기는 느낌은 깨끗해진 게 아니라 피부 보호막이 과하게 벗겨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잠들거나 시간을 오래 끌면 피부는 더 빨리 늙습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십 년 피부를 보면서 느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안 직후 피부가 아직 완전히 마르기 전에 지금이 수분을 잡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뒤에서 뭘 더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건 비싼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분을 채운다고 해서 얼굴이 흥건하게 젖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편안하게 숨 쉬면서 촉촉함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바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피부는 양보다 적절함을 좋아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수분은 뭘로 채우는 게 제일 좋은가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값비싼 시술이나 고가 화장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너무 싸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효과 없음 정도가 아니라 괜히 피부만 예민해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부에서는
제가 이 수분 단계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과 함께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초밖에 안 걸리지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갈립니다. 계속 들으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분을 채우는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걸 덮어도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3부는 오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 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을 채운다 하면 바로 비싼 세럼이나 에센스를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제품들도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격과 상관없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수분을 채우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속에 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이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성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병원에선 물광주사 같은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화장품 광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여러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 속 히알루론산 양은 줄어들고 그만큼 피부는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순하고 단순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꼭 화장품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집에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위생과 사용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괜히 썼다는 말은 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처음 나오는 소량은 버린다. 이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이든 특히 용기를 열고 바로 사용하는 제품은 입구 쪽에 미세한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한두 방울 혹은 소량은 과감하게 흘려보내고 사용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예민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꼭 테스트한다. 이렇게 순한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귀 뒤쪽이나 팔 안쪽처럼 연한 부위에 먼저 소량 발라보시고 10분 정도 지켜보세요. 따갑거나 가렵지 않다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큰 용량, 여러 번 쓰는 제품은 피한다. 수분을 채우는 단계에서 중요한 건 깨끗함과 단순함입니다. 여러 번 손이 닿는 큰 용량 제품은 아무리 조심해도 오염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용량, 단순한 구성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를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제 사용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세안하고 나서 얼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이때가 황금 타이밍입니다. 피부가 아직 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젖어 있지는 않지만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수분을 채워주면 피부는 훨씬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문지르듯이 바르지 마세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묻혀서 얼굴 위에 살짝 얹듯이 그리고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사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극 없이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어르신들, 이 단계는 하루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1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날 피부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1분이 쌓이면 한 달 뒤,
2달 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주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덜 당기고 덜 거칠고 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자, 이제 수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부었으면 덮어줘야 한다고. 이걸 안 하면 방금 넣은 수분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덮는 단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거나 자기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걸 쓰는 겁니다. 다음 4부에서는 바로 이 덮어주는 단계를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어떤 제품은 바르자마자 편안하고 어떤 건 답답한지, 그리고 주름을 더 만들지 않으면서 바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손버릇 때문에 효과를 못 보던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계속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덮어주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수분을 잘 채웠다면 이 단계는 그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좋은 걸 써도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답답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어르신들,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연고나 크림을 바를 때 손바닥에 듬뿍 짜서 비비고 얼굴에 쓱쓱 문지르시나요? 솔직히 그렇다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 나이 든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은 대체로 질감이 쫀득하거나 꾸덕한 편입니다. 이런 제품을 손바닥에 비비면 정작 얼굴로 가기 전에 손바닥 주름에 먼저 다 흡수됩니다. 얼굴에는 남는 게 별로 없고 괜히 문지르는 자극만 늘어나는 거죠. 특히 눈가, 입가처럼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는 이 문지르는 습관 때문에 더 빨리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르는 양부터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적게 쓰셔도 됩니다. 콩알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되겠어? 싶을 정도가 맞습니다. 덮어주는 단계는 많이 바른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답답하고 모공을 막고 베개에 묻어나는 불편함만 생깁니다. 바르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손가락 끝에 소량을 붙여서 얼굴에 점 찍듯이 올립니다. 이마, 양볼, 턱 정도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손에 힘을 빼고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펴주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 누르듯이 가볍게요. 이게 기술입니다. 피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특급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가나 입가처럼 특히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당긴다, 사막처럼 느껴진다 싶은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수면팩처럼 얇게 전체에 바르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보약 같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욕심내서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다 바르고 그 위에 또 덮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피부도 과식하면 탈이 납니다. 얼굴 전체에 덮을 때는 중간 단계를 과감하게 줄이세요. 세안, 수분 채우기, 가벼운 에센스 하나, 덮어주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오래 바르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본 보습 성분들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들어간 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쓰여온 성분들도 많고 피부 장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피부를 망가뜨리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아직 많지 않거나 얼굴에 기름기가 많고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이런 덮는 제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무조건 권하면 안 됩니다. 이건 건조한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다라고 꼭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수분도 채웠고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효과를 절반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순환이 안 되면 흡수가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막힌 배수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도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금방 정체됩니다. 그래서 다음 5부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3분 순환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얼굴이 좀 정돈돼 보인다,
붓기가 빠진 느낌이다 라는 말을 거울 앞에서 바로 느끼실 겁니다. 복잡한 마사지도 아닙니다. 집에서 손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오늘 이야기의 효과를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수분을 채우고 그 수분을 잘 덮어주셨다면 피부 관리의 절반 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바른 만큼 흡수되는 얼굴로 바뀝니다. 바로 순환입니다. 어르신들, 집에서 싱크대 폐수구 막혀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배수가 안 되면 물이 고이고 냄새나고 결국 문제 생깁니다. 얼굴도 똑같습니다. 피부 속에는 노폐물과 정체된 수분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겉돌기만 합니다. 얼굴이 잘 붓고 칙칙해 보이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3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순환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마사지 아닙니다. 기억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귀, 목, 쇄골, 이 세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부터 할게요. 방금 바르신 오일이나 크림이 손에 살짝 남아있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끄러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귀 주변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벌려서 V 모양을 만드세요. 그 상태로 양쪽 귀를 앞뒤에서 살짝 끼우듯 잡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살살 비빈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면 막혀있던 곳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목입니다. 귀 밑에서부터 어깨 방향으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이때 절대 힘주지 마세요.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에 얇게 지나가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오히려 다칩니다. 아기 피부 만지듯이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면서 천천히 쓸어내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쇄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와 목을 지나 내려온 노폐물이 보이는 최종 출구가 바로 쇄골 안쪽입니다. 손가락으로 쇄골 안쪽을 꾹꾹 누르거나 주먹을 살짝 쥐고 콩콩 두드려 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딱 3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얼굴선이 정돈돼 보이고 붓기가 살짝 빠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힘입니다. 매일 비싼 관리 받는 것보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오일이나 크림으로 화장도 지워도 되나요? 어르신들, 이건 목적이 다릅니다. 밤에 바르는 건 피부가 먹는 보약이고 화장 지울 때는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장 지울 때는 순한 식물성 오일을 소량 사용해 메이크업만 부드럽게 녹여내는 게 좋습니다. 거품 많이 나는 강한 세정제는 화장뿐 아니라 피부 보호막까지 같이 벗겨냅니다. 그게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르는 피부 관리가 아니라 순서와 습관이 있는 관리.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가 편안해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주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애써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흔적을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윤기 있게 관리해 주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세안하고 거울 앞에 서시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 많았다. 오늘 얼굴 괜찮다.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도 같이 풀립니다. 다음에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같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이야기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